이 스피커에서 더 이상 흠을 잡기란 불가능에 가까워 보였습니다. 하지만 성능 측정에선 드러나지 않는 치명적인 단점이 있었는데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좀 급하게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바로 이 스피커 때문인데요. 팔머의 오르빗 11이라는 제품입니다. 현재 많은 오디오 커뮤니티에서 미친 게임 체인저 타이틀을 달고 모든 관심을 집중시키고 있는 제품인데요. 얼마나 대단한지 그리고 왜 이렇게 말이 많은지 한번 알아봅시다. 팔머는 원래 DI박스와 스피커 시뮬레이터 등 스튜디오 장비로 더 잘 알려진 독일 브랜드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갑자기 이렇게 괴물 같은 스피커를 시장에 선보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스피커는 출시된 그 순간부터 지금 현재까지 여러 오디오 전문 커뮤니티에서 가장 뜨거운 인기를 달리고 있는데요. 그냥 게임 체인저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심지어 한국에서는 이거 정식 출시되면 제네렉은 망한다 라는 의견들도 제법 보였습니다. 그렇다면 자세한 측정치를 보기 전에 이 스피커가 대체 왜 그렇게 미친 게임 체인저인지 간단히 살펴보면요. 첫째, 3웨이 동축 구조입니다. 국내에서 잘 알려진 제품 중에는 제네렉의 더원 시리즈가 대표적인데요. 방향감, 정의감 인지에 중요한 중음 드라이버와 고음 드라이버를 같은 축에 위치시켜서 소리가 마치 한 점에서 나오는 것처럼 디자인하는 방식입니다. 그리고 이때 저음 재생을 위해 유닛이 크게 움직이면 중고음 재생에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저음 재생만을 위한 유닛을 별도로 분리해서 최종적으로 3웨이 구조가 되었습니다. 제네렉 더원 시리즈 중 지금 소개드리는 팔머 오르빗 11과 물리적으로 비슷한 체급인 제품은 8351B입니다. 두 번째, 카디오이드 기술이 적용되었습니다. 스피커는 일반적으로 저음으로 갈수록 소리를 더 넓게 보냅니다. 하지만 소리를 넓게 보내면 그만큼 벽으로부터 반사되는 반사음의 양이 많아질 수밖에 없고 이 반사음으로 인한 왜곡을 피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때 카디오이드 기술을 적용하면 스피커가 옆과 뒤로 내보내는 소리를 줄여서 반사음으로 인한 왜곡 또한 줄일 수 있습니다. 국내 유통되는 제품 중 대표적으로는 더치앤더치 8C 키 3 제품이 있습니다. 세 번째, DOS 기술이 적용되었습니다. 스피커 우퍼가 움직이면 어쩔 수 없이 그 운동에 대한 반작용으로 스피커가 조금씩 흔들리게 되는데요. 이걸 원칙적으로 방지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기법이 바로 DOS입니다. 두 우퍼 유닛을 등을 맞대게 배치하면 운동에 대한 반작용과 그 진동 또한 서로 반대 방향이 될 텐데요. 이를 이용해서 진동을 상쇄시키는 기법입니다. 국내 유통되는 제품 중엔 베어풋의 MM271이 가장 대중적입니다. 지금 나열한 세 가지 기법을 주력 특징으로 삼는 각 제품들의 가격은 2026년 3월 현재 이렇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소개할 팔머 오르빗 11 위 세 가지를 모두 가지고 있으면서도 한 통에 $800가 안 됩니다. 배송비와 세금을 포함하더라도 100만원대 초중반에 구매할 수 있는 가격입니다. 이렇게 말이 안 되는 구성과 가격이라서 정상적인 성능이 나오기만 한다면 사실상 스튜디오 스피커 역사상 가성비가 이보다 좋은 제품은 존재하지 않았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저를 포함해서 스피커를 좋아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궁금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제 실제 측정 데이터를 보면서 간단하게 설명을 덧붙일 텐데요. 미리 말씀드리지만 평소 스피커 측정치를 즐겨 봐오던 분이 아니라면 이번 리뷰 내용은 많이 생소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웬만하면 대중적인 컨텐츠 위주로 하고 싶었지만 이 스피커가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너무 관심이 뜨거웠기 때문에 이렇게 측정 데이터를 위주로 설명드리게 된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측정 그래프가 어려운 분들은 설명만 들으셔도 좋고요. 아니면 결론만 보셔도 괜찮습니다. 시작합니다. 먼저 정면 주파수 응답입니다. 무시무시한 타이틀을 달고 나온 제품답게 정면 응답은 역시 꽤 플랫합니다. 특이한 점은 저역 하한이 약 26Hz까지 내려가는데요. 그 이하 감소에 또한 옥타브당 20dB 정도로 그다지 가파른 편이 아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제대로 닫혀있는 공간에서 듣는다면 룸게인을 받아서 가청 주파수 대역 전체를 충분히 커버하고도 남을 정도입니다. 이렇게 작은 몸집으로 낮고 풍부한 베이스를 제공하려면 분명 희생이 있거나 기술로 극복한 흔적이 보일 텐데 나머지 요소들도 더 궁금해집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스피노라마입니다. 만약 이런 그래프를 처음 보신다면 꼭 이 영상을 보고 와주세요. 부탁드립니다. 저는 무향실이 아닌 공간에서 측정하기 때문에 시간 영역에서 반사음을 잘라주는 윈도우 게이팅 기법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리스닝 윈도우나 사운드 파워 등의 지표는 제 환경을 기준으로 무향실 수준으로 안전하게 얻어낼 수 있는 1kHz까지만 공유하고 있습니다. 마침 200Hz 근처에 에러가 보이는데요. 제가 측정하는 환경과 기법의 특성상 이렇게 시간 지연을 사용하는 카디오이드 제품의 저주파수 방사 특성을 온전히 측정하는 것은 불가능하고 이로 인한 에러로 보입니다. 참고하셔서 DI는 약 400Hz부터만 봐주세요.
일단 카디오이드가 정상적으로 작동한다는 것은 확인했습니다. 대단합니다. 약 400Hz부터 초고역까지 DI가 특별히 좁아지거나 넓어지지 않고 쭉 유지되고 있습니다. 이건 즉 스피커 지향성이 주파수별로 고르게 잘 유지되고 있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그렇지 않은 제품에 비해 공간에 의한 왜곡으로부터 보다 자유로울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번엔 근접 측정입니다. 빨간색이 트위터, 파란색은 미드레인지, 주황색은 측면의 카디오이드 슬릿, 초록색이 저음 우퍼 응답입니다. 이 스피커는 미드레인지와 트위터가 동축 구조이기 때문에 서로 딱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온전한 각 유닛만의 응답을 측정해보는 것은 불가능했습니다. 하지만 전반적으로 큰 기계적 문제 없이 잘 다듬어진 것으로 보였고, 카디오이드 슬릿 또한 내부 공진이 잘 제어된 모양새였습니다. 이번엔 컨투어 플롯인데요. 이런 형태의 그래프가 낯선 분들을 위해 아주 간단히 설명하자면 Y축에 표시된 0도를 중심으로 해서 좌우 각도에 대해 소리가 얼마나 달라지는지를 등고선 방식으로 나타낸 그래프입니다. 저는 짙은 붉은색으로부터 점점 옅어질수록 3dB씩 감소된 것으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즉 간단히 말하면 이 그래프의 짙은 색이 주파수별로 크게 넓어지거나 좁아지지 않고 일정할수록 지향성을 부드럽게 유지하는 제품이라는 의미입니다. 이렇게만 말씀드리면 잘 와닿지 않으실 것 같아서 지향성이 균일하지 않고 들쭉날쭉한 예시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예시 제품의 경우 3에서 4kHz와 9에서 10kHz 부근은 소리를 다소 넓게 보내고 5에서 8kHz 부근은 갑자기 확 좁게 내보냅니다. 이에 비해 팔머 오르빗은 주파수별로 아주 균일한 소리를 내보내는 편에 속합니다. 다만 4에서 8kHz 부근이 조금 넓은 편이라 이 스피커를 멀리서 들어서 반사음 비율을 높인다면 다소 밝은 음색으로 들릴 여지가 보입니다. 이번엔 수직 축에서 컨투어 플롯을 바라봤는데요. 동축 스피커의 강점이 여기서 제대로 드러납니다. 동축이 아닌 스피커들은 위아래로 각도가 벌어질수록 트위터와 우퍼 유닛 사이의 거리 차이로 인해 지향성이 이렇게 불균일해지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하지만 이 제품은 애초에 트위터와 미드레인지 유닛이 같은 축에 위치하기 때문에 수평이나 수직이나 부드러운 지향성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엔 지향각입니다. 이런 지향 특성을 보다 간단하게 마이너스 6dB 감소를 기준으로 선을 그어보면 이 스피커의 주파수별 지향각을 한눈에 볼 수 있는데요. 수평, 수직 모두 50도에서 70도 사이를 비교적 일정하게 유지하는 모습입니다. 지금 보여드리는 예시는 아주 잘 만든 제품 중 하나인 노이만 KH150의 지향각 그래프인데요. 카디오이드 기술이 적용되지 않은 제품은 일반적으로 이렇게 1kHz 전후부터 이미 지향각이 넓어져 버립니다. 하지만 이 오르빗 11은 그보다 훨씬 아래 주파수까지도 지향각을 유지하기 때문에 특정 상황에선 반사음으로 인한 각종 문제에 대해 아주 유용한 해결책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이번엔 폴라 플롯인데요. 네, 아직도 지향성 파트입니다. 아까 컨투어 플롯과 지향각까지 다 봤었는데 또 다른 형태의 지향성 그래프를 가지고 왔습니다. 사실 각 플롯을 위해 매번 새로 측정한 것이 아니라 한 번의 지향성 측정으로 이 모든 그래프들이 함께 나옵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모두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다양하게 보여드리냐면 각 플롯마다 중점적으로 볼 수 있는 요소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저는 특히 이 폴라 플롯이 굉장히 유용하다고 생각합니다. 폴라 플롯은 스피커를 위에서 아래로 내려다 봤을 때 정면과 측면, 후면으로의 각 주파수별 소리가 어떻게 퍼져나가는지 그 세기를 나타낸 건데요. 개성이 뚜렷한 다른 스피커 데이터를 예시로 먼저 보여드리면 이 그래프상에서 파란색 5kHz 선을 자세히 봐주세요. 이 제품은 다른 주파수보다 특히 5kHz 부근이 좌우로 넓게 퍼지고 있으며 보라색 10kHz는 오히려 엄청 좁게 내보내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 스피커를 듣는 공간 내에서 5kHz 부근의 에너지가 유독 강조되어 들릴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그에 비해 팔머 오르빗은 어떤가요? 500Hz부터 10kHz까지 모든 주파수가 비슷한 각도로 소리를 내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후면이나 측면으로 보내는 에너지를 충분히 줄이고 있기 때문에 반사음을 고려한 실내 배치가 보다 용이한 편에 속합니다. 수직에서 측정한 폴라 플롯 또한 마찬가지였습니다. 아름답고 훌륭하게 제어된 지향성을 보여주었습니다. 드디어 THD입니다. THD 측정은 실내에서 발생하는 이런 크고 작은 굴곡들로부터 영향을 받기 때문에 무향실 또는 야외에서 측정해야 정확한 측정이 가능한데요. 저는 무향실이 아닌 실내 공간에서 측정하기 때문에 저음역대까지 온전한 THD 데이터를 얻을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상대값을 함께 제공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200Hz부터 10kHz까지의 평균 응답을 기준으로 하모닉 디스토션을 계산하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스피커와 실내 공간 마이크로부터 발생한 주파수 응답이 전부 플랫하다고 가정하고 계산하는 방식인데요. 사실 THD 측정은 그 어느 방식도 심지어 무향실이라고 하더라도 퍼센트 플롯만으로는 스피커의 기계적 결함이나 특성을 단정 지을 수 없습니다. 그래도 일반적으로는 왜곡률이 낮을수록 좋은 편입니다. 제품 평가에 대해 별도로 정해진 기준은 없지만 저는 여태까지 리뷰 사이트를 운영해오며 이런 스튜디오용 스피커는
1m 85dB 출력에 대해 1%가 넘지 않는지, 그리고 넘지 않는다면 또 얼마나 낮게 유지하는지 이 정도를 기준으로 평가해 왔습니다. 결과적으로 이 스피커는 약 70Hz까지는 굉장히 깨끗한 응답을 보여줬고 아무런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다만 그 아래부터는 급격하게 왜곡이 치솟는데요. 이건 어쩔 수 없는 세팅 문제로 보입니다. DOS 구조를 구성하느라 아주 작은 인클로저 안에 6.5Hz 유닛을 2개나 넣어버렸기 때문에 유닛 하나의 입장에서는 사용할 수 있는 내부 공기가 절반으로 뚝 줄어든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공기가 더 딱딱해져 버렸고 크게 움직이는데 그만큼 방해를 더 받아버리게 돼서 왜곡이 상승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게 첫 번째 이유입니다. 그리고 초반부에 보여드렸듯이 이 스피커는 저역 하한이 약 26Hz까지 내려갑니다. 이 정도 사이즈에서는 일반적으로 상상하기 어려운 저음 응답인데요. 제조사가 내부 EQ를 통해 저음을 꽤나 무리하게 부스트시킨 흔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EQ를 이렇게 공격적으로 세팅하지 않았더라면 아마 저음이 훨씬 덜 나오는 제품으로 보였을 거예요. 결과적으로 체급 대비 상당히 부스트 시켰기 때문에 특정 주파수 대역부터는 유닛이 더 크게 움직여야만 했고 그로 인해 왜곡이 상승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게 두 번째 이유입니다. 그리고 95dB 측정치까지 살펴보면 측정 레벨이 증가한 만큼 왜곡도 더 증가했습니다. 하지만 전체적으로는 이렇게나 공격적이고 무리한 세팅에 비해서도 제품이 꽤나 잘 버텨주는 것으로 보였습니다. 기계적인 완성도가 훌륭해 보입니다. THD는 한 번에 하나의 주파수만 재생하며 측정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실제로 음악을 들을 땐 저음부터 고음까지 아주 복잡한 신호가 재생되고 그런 상황에서는 각 주파수를 재생하기 위해 스피커의 상태가 실시간으로 변하고 이런 상태 변화들이 다른 주파수 재생에도 실시간으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THD 측정과 함께 이런 멀티톤 디스토션도 측정하게 되는데요. 방식은 간단합니다. 여기 보이는 파란색 막대기들이 측정 주파수들이고 이 모든 주파수를 동시에 쏴서 왜곡률을 측정하는 방식입니다. 중고역대가 정말 인상적으로 깨끗합니다. 중저역부터는 아무래도 저음을 부스트시킨 탓에 6.5인치 우퍼 쪽 부담이 커진 것으로 보였습니다. 그래서 우퍼가 덜 움직일 수 있도록 극저음은 재생하지 않고 80Hz부터 그 위쪽만 따로 측정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중저역 디스토션도 굉장히 깨끗한 수준으로 내려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 그래프는 정말 여러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데요. 일단 제 눈에 보이는 건 스피커가 기계적으로도 완성도가 상당히 높고 내부 구조 또한 잡스러운 진동 제어와 밀폐가 완벽하게 처리된 것처럼 보였습니다. 재생 대역이 제한된 초록색 그래프와 전 대역을 재생하는 빨간색 그래프가 1kHz 외에서는 크게 차이나지 않는다는 게 그 증거입니다. 만약 크게 차이 났다면 저음 우퍼 쪽 재생이 중고음까지도 영향을 미치고 있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거의 마지막까지 왔습니다. 이번엔 76dB부터 10dB 간격으로 96dB까지 출력을 높여가며 멀티톤 테스트를 수행했습니다. 특정 레벨 구간에서 멀티톤 디스토션의 양상이 크게 달라지는 이상현상이 있는지 보려는 건데요. 역시 별다른 문제 없이 출력 증가에 따라 디스토션이 비례해서 상승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96dB 출력에도 전반적으로 약 3% 이하의 왜곡률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상당히 깨끗합니다. 이제 컴프레션을 확인해 볼 차례입니다. 이건 스피커가 소리를 작게 낼 때 대비 크게 낼 때 음색이 얼마나 변하는지를 확인해 보려는 건데요. 76dB 출력을 기준으로 20dB이나 높은 96dB 출력에서도 전대역에서 컴프레션이 0.5dB 언저리로 확인되었습니다. 정말 막강하고 무서운 놈입니다. 3웨이 동축 구조의 카디오이드, DOS, 심지어 몸체는 알루미늄입니다. 사실 성능에 특별한 하자라도 있었다면 모를까 평탄한 주파수 응답과 부드러운 지향성, 꽤 괜찮은 카디오이드 성능에 고출력 상황에서 왜곡 성능까지 뛰어납니다. 게다가 서브우퍼와 함께 사용하신다면 저음을 잘라내고 사용하실 테니 이 스피커에서 더 이상 흠을 잡기란 불가능에 가까워 보였습니다. 그리고 가격은 한 통에 $800가 안 됩니다. 이건 그냥 모든 스피커 제조사들에게 전면전을 선포한 것과 다름없어 보였습니다. 하지만 성능 측정에선 드러나지 않는 치명적인 단점이 있었는데요. 바로 히스 노이즈였습니다. 이건 전원만 켜면 앰프에서 전기적으로 발생하는 자체 노이즈였는데요. 저는 여러분께 이걸 비교해서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 스피커의 전면 10cm 거리에 마이크를 두고 제 환경의 배경소음을 먼저 측정해서 0dB 기준선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상태에서 스피커 전원을 켰을 때 환경소음에 비해 얼마나 더 큰 소음이 올라오는지를 측정했습니다. 그 결과 이 정도 소음이 기록되었는데요. 이건 전부 상대값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래프만으로는 체감하기 어려우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 데스크탑 스피커인 에디파이어 MR4와 동시에 비교했습니다. MR4는 약 3kHz부터 고음 위주의 노이즈가 있었는데 비해 팔머 오르빗은 측정된 범위 내 거의 모든 주파수 대역에서 제법 큰 노이즈 레벨을 보여주었습니다. 기존 유명 제품들과 비교해보면 어떨까요? 노이만 KH120A,
제네렉 8030C 제품과 비교해봤습니다. KH120A는 아주 조용한 환경이 아니라면 노이즈를 식별하기 어렵고, 제네렉 8030C만 하더라도 충분히 조용한 환경에서는 1m 거리에서 히스 노이즈가 제법 들리긴 하지만 액티브 스피커니까 이해 가능한 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르빗은 이들 제품보다 훨씬 큰 노이즈 레벨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초기 버전에서 다른 건 다 좋은데 노이즈가 너무 아쉽다는 평을 받았던 칼리오디오의 LP6과도 비교해봤는데 여전히 팔머 오르빗의 노이즈가 더 컸습니다. 그리고 출력 레벨을 조절하면 히스 노이즈가 낮아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스피커 상단 조절부를 통해 마이너스 20dB까지 출력을 낮춰봤습니다. 상대적으로 노이즈가 줄어들긴 했지만 다른 제품들에 비해 여전히 노이즈가 큰 편이었습니다. 결론입니다. 간만에 정말 멋진 제품이 나왔습니다. 3웨이 동축의 카디오이드 그리고 DOS 구조까지 모두 갖췄습니다. 왜곡 성능 또한 스튜디오 전문 작업용으로도 손색 없을 수준입니다. 하지만 히스 노이즈가 너무나도 치명적입니다. 특히 작업용 스피커를 구매하려고 할 때 동축 스피커를 고려하게 되는 이유 중 하나가 청취 거리를 아주 가깝게 당길 수 있다는 장점 때문인데, 이렇게 히스 노이즈가 크게 올라온다면 동축의 주요 장점 중 하나가 퇴색되어 버립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청취 거리를 2.5m 이상 충분히 벌릴 수 있으며 일반 가정집 수준의 자연스러운 배경소음이 존재하는 환경이라면 가성비 측면에서 이 스피커를 이길 수 있는 제품이 당장 떠오르지 않습니다. 반대로 스튜디오 장비로 사용해야 한다면 노이즈가 개선된 차기 버전이 출시되기를 기다리는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